안녕하세요, 독자님. 서울경제 지명기사 일면의 핵심을 쉽고 깊이 있게 파악하도록 도와드리는 경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독자님과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단기적인 어떤 경제 압박 요인이랑요, 또 미래를 향한 장기적인 투자 움직임, 이게 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상반된 흐름이 같이 있네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갑작스럽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확 강화됐고요. 또 미국발 자동차 부품 관세, 이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좀 걱정스러운 소식도 있고요. 네, 당면 과제들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LG가 우주 산업에 뛰어든다. 그리고 카이스트가 해외 석학을 영입했다. 이런 미래를 위한 베팅 같은 소식도 있거든요. 네, 미래 동력 확보 움직임이죠. 이 상반된 흐름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그 가계대출 규제안부터 좀 볼까요? 정말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새 정부 출범하고 뭐 한 23일 만인가요?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인데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서 집 살 때 이제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딱 묶인다는 거죠. 네, 딱 6억이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아예 금지고요. 아예 금지요. 와.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도권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돼요. 아, 6개월 대 전입 의무. 그러면 그 전세 끼면 집 사는 거, 갭 투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시간적으로 안 맞으니까요. 이야, 이게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정부가 이 개인별 대출 한도를 직접 이렇게 딱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과거의 그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센 규제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원래 계획보다 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요. 절반이나요? 네,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 있잖아요. 그것도 한도가 최대 1억 원 줄었고요. 신용대출은 연봉 이내로 묶입니다. 이야, 이게 다 적용되는 거죠. 시행도 바로 내일, 6월 28일부터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행이에요. 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확 조여오는 느낌인데요. 그 박합수 건국대 교수님은 서울 외곽집 값도 요즘 15억 원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 어려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타격이 클 거라고 우려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대출 없이는 사실 집 사기 어려운데 한도가 막히니까요. 이러다 정말 뭐 현금 부자들만 집 사는 세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독자님 입장에서도 내 집 마련 계획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런 국내 정책 압박도 그런데 또 외부에서도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네요. 미국이 그 25% 관세 매기는 자동차 부품 목록 이걸 더 늘릴 수 있다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미 지난달부터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거에 25% 관세가 붙었거든요. 아, 이미 붙었어요. 네, 그래서 5월에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확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왜 그런 건가요? 미 상무부가 그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인데 이걸 근거로 지금 새 품목 추가 절차에 들어갔어요. 국가 안보요? 자동차 부품이요? 네, 좀 그렇죠. 어쨌든 7월 1일부터 미국 기업들이 이 품목에 관세 매겨달라 요청 목록을 내면 상무부가 60일 안에 결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요. 백악관에서는 뭐 유예 연장 가능성도 얘기하는데 상무장관은 일단 때리고 협상하자 이런 식이거든요. 아, 입장이 다르네요. 네. 재무장관은 또 9월 노동절까지는 주요국들이랑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고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자동차 부품에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전망도 있어요. 뭐 반도체라든가 의약품 같은 다른 분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계속 좀 주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당장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를 향한 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로워요. LG그룹이 우주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나섰네요. 네, 그렇죠. 그동안은 뭐 우주복 배터리 공급 이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그룹 차원에서 뭐 전자나 통신 계열사 기술력을 다 모아서 우주항공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이런 거죠. 오, 상당히 본격적이네요. 네, 우주항공청하고 간담회도 했다고 하고요. 또 스타트업이란 같이 개발한 달 탐사 로봇 있잖아요.
그 주행 테스트도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2032년에 달 착륙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공개했어요. 2032년 달 착륙이요? 와, 정말 큰 그림이네요. 네,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이제 우주 탐사 파트너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미래 먹거리를 우주에서 찾겠다 이겁니다. 이런 기업의 움직임하고 또 발맞춰서 학계에서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KIST가 해외 석학 3분을 영입했다고요. 특히 나사에서 40년 넘게 계셨던 최상혁 교수님 같은 분들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공계 인재 유출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더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최상혁 교수님은 항공우주공학과, 그리고 존 로저스 교수님은 신소재공학과, 그레그 로성을 교수님은 전산학부에서 각각 연구를 이끄실 예정인데요. 네, 분야가 다 다르네요. 네, 우주 탐사, 또 생체융합 전자, AI 이런 첨단 분야들이에요. 국내 연구 역량을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걸로 기대가 큽니다. 기업의 이런 신사업 도전하고 또 최고 수준의 학문적 리더십 확보,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규제 강화라던가 미국의 통상 압박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네, 있죠. 동시에 또 우주나 첨단 기술 같은 미래 영역에 대한 투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랑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맞습니다.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독자님께서도 이런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나 사회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또 나 개인에게는 이게 어떤 새로운 기회나 혹은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첨단 기술 발전이 결국 내 일자리나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죠. 오늘 경제용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자님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